생리 20년 차 내 질과 내 손이 거시기가 시원하다. 쉬를 싸면 신님 생리 팬티 좀 진통제를 사실 자궁은 근육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이제 제스처 바꿔야겠어 이걸로. 자, 오늘은 제 생리 루틴템들을 준비해 봤어요. 사실 뭐 20년 넘게 생리를 하고 있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생리 기간이죠. 제가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 하나 첨부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최근 몇 달, 몇 년간 좀 잘 쓴 아이템들 5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생리컵입니다. 이게 사실은 생리컵은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몇 년째 써봐도 이 생리컵이라는 거는 약간 내 질과 내 손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점이 너무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 거시기가 시원하다. 사실 저는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선풍기를 사계절 내내 트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리 중에 찝찝하고 축축하고 무거운 그 느낌을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어. 특히 여름에. 근데 이 생리컵을 착용하면 내가 생리를 하고 있는 걸 잊어버려. 그만큼 뽀송한 거시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 착용하면 종종 셀 때가 있지만 생리컵 이후로는 정말 생리대, 팬티라이너랑은 멀어진 생리기간을 보내고 있다. 장점 2번, 최장 사용기간이 12시간. 이제 생리컵에 대한 약간 걱정이 이거 만약에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거를 막 뺄 때 손에 막 피 철벽이 된 거를 막 밖에 나와서 어떻게 씻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내가 써본 결과 밖에서 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12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8시에 샤워하면서 착용을 하고 퇴근하고 8시에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빼면 돼요. 뭐 외부에서 1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뭐 출장이나 친구 집에 간다던가 그럴 때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환경이면 괜찮은데 없는 환경이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생리대나 뭐 템포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상에서 최장 사용 시간 12시간 해피아워. 세 번째 장점은 템포에 비해서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템포를 15년간 사용했거든요. 쉬를 싸면 젖지 않냐? 그럼 그게 또 이렇게 접혀서 닿으면 약간 찝찝하지 않냐? 요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 왜냐면 뭐 쉬는 쌀 때 무균 상태긴 하지만 거기서 오래 좀 축축한 그 끈이 머물고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약간 뭔가 찝찝해.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한번 써봤냐면 최근에 템포를 끼면 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 선을 이제 앞이 아니고 뒤로 약간 관략근에 힘을 줘서 뒤로 끼고 앞에만 열고 쉬를 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쉬 쌀 때마다 약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매번 하기 어렵더라고. 그렇다고 또 매번 쉬를 쌀 때마다 이거 갈 수도 없잖아. 쉬를 2시간에 한 번씩 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리컵이 장점이다. 마지막 장점은 역시 가성비 아닙니까? 이거 하나 사면 2년 쓰는 거예요. 뭐 템포 그 한 박스에 5천 얼마 아니야? 돈도 안 들고 착용한지도 모르고 다만 단 하나의 단점, 질과 손이 하나가 되는. 또 고수가 되면 뭐 손가락 하나로 쇼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체를 탐구하는 걸 좀 즐겨요. 이제 제 온갖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탐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막 불쾌하진 않지만 이게 템포도 못 사용하는 여성분들께는 이 허들이 정말 높긴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생리컵을 썼냐? 제가 뭐 생리 디스크도 써보고 포이컵도 써보고 생리 스펀지도 써보고 뭐 별거 다 써봤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생리컵들이 이렇게 끝에 쥐꼬리같이 뾰족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잡고 빼야 되는 거야. 내부에서 착용감을 크게 느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작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집혀요. 왜냐면 생리기간 동안엔 분비물도 많고 뭔가 자꾸 미끄러지고 손가락 끝에만 힘을 주고 이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압력을 이제 뚜러뻥처럼 압력이 작용하면 이게 뽑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려면 손가락 3개가 들어가서 얘를 잡아 빼야 되는 그런 좀 과한 접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이 고리형 생리컵은 그런 게 없다. 얘는 대신에 착용할 때 조금 깊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얘도 착용감이 거의 없고 얘를 이제 딱 집어넣고 거의 입구까지는 이제 손가락 하나로 당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2개 정도로 얘 압력을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비틀어서 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찰랑찰랑 있는 것들이 이게 소중하게 나와서 이렇게 쪼르륵 따라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압력을 잘못 받아서 이걸 빡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샤워장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프릴리 제품이 색깔이 이래. 색깔이 약간 연한 주황색으로 나와서 착색을 방지한다. 아, 또 아이디어 나오셨네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또 제가 쓰던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하였어. 근데 갈수록 살짝
누런 약간 똥색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손세정제 같은 걸로 씻고 삶고 이렇게 말리려고 갖다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연주가 놀러 와. 그러면 이제 이게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언니 여기 이렇게 똥색이 됐어?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원래 색깔이 이러니까 이제 떡 씻고 올려놔도 아 원래 색깔이 주황색인 제품이구나 싶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좀 괜찮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생리컵도 매장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경도를 봐야 되거든. 이 경도가 장단점이 있어. 부드러운 거는 일단 뭐 접기가 쉽고 그래서 좀 더 적은 힘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안에서 잘 안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조금 경도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좀 단단해서 두 손가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얘가 한 번에 안에서 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 조금 단단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무르고 얘는 좀 단단하다. 크기는 제가 키가 174거든요? 근데 저는 스몰 사이즈 괜찮아요. 스몰 사이즈가 막 넘쳐 흐른 적은 없어요. 그것도 자기 생리양에 따라서 혹은 신체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스몰 사이즈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두 번째 추천템. 이게 제 많은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신님 생리 팬티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제가 생리 팬티를 전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더워서 입지를 못해요. 생리 팬티는 기본적으로 약간 기저귀 같이 천이랑 천 사이에 흡습제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흡수를 해주고 겉은 좀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거시기에 닿는 부분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만큼 엉덩이를 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더워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저는 생리 팬티는 좀 추천이 어렵고요. 저는 생리할 때 제 팬티 2X라지 입어요. 혹은 3X라지. 왜냐면 내가 몸이 부어. 여러분들 붓는 거 안 느끼세요? 저는 PMS도 그렇고 생리통도 그렇고 몸이 붓는 것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고 왜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지지? 나이 먹을수록 약간 녹진한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잘 모르겠어. 하반신도 붓고 다리도 붓고 얼굴도 부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편한 팬티를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끼는 좀 시원한 삼각 팬티보다는 좀 헐렁한 그런 신님 팬티를 찾게 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 팬티는 이렇게 속바지가 챙겼지만 안에 생리대, 팬티 라이너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날개를 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리할 때 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제가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거 벌써 두 번째 피드백이야. 왜냐면 내 친구는 잠잘 때 엄청 움직이기 때문에 삼각 팬티의 생리대를 이제 우리가 잠잘 때는 이렇게 두 장을 겹쳐 붙이거나 혹은 오버나이트 이렇게 뒤로 크게 나오는 걸 입잖아요. 근데 다리를 막 움직이면 팬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엉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샌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걸 입을 때 항상 좀 딱 붙는 그 반바지를 같이 입고 잔대. 속바지 같은 걸. 그런데 내가 보내줬지. 그랬더니 그걸 만나고 나서는 언니 팬티를 사이즈 하나를 다운시켜서 입으면 잠을 자도 안 움직이더라. 그거 하나만 붙여도. 그래서 다리를 굉장히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말 내 살처럼 딱 붙어가지고 마찰 없이 후룩후룩 이불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인대. 그래서 내가 오늘 입었어. 라지를 입고 패드를 2개 붙였어요. 그리고 막 움직여봤는데 생각보다 라지가 안 불편하더라고. 나 순간 내가 살이 빠졌나 했는데 살이 안 빠졌거든? 라지가 이렇게 편하네. 한 사이즈 다운해도 이렇게 편하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편해서? 세 번째 꿀팁인데요. 요거는 자막 하나 상시로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반드시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요거. 왜냐면 이 약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여러분들 생리통 있으세요? 저는 엄마는 생리통이 없거든? 근데 나는 하루 이튿날 내가 5일 하는데 하루 이튿날에 진짜 억울하더라 몸이. 특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1분 있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멀쩡해. 그러다가 또 한 2시간 있다가 이러다가 또 일어나.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일을 못하고 생리휴가를 자체적으로 쓰죠.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진통제를 사실 쌓아놓고 먹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생리통을 겪은 20년 동안 어떤 진통제가 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이미 쌓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쌓아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제 바디는 타이레놀 말을 안 들어요.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잖아요. 안 나, 생리통이. 그래서 저는 타이레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에 저한테 잘 맞는 거는 이부프로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드빌. 에드빌 아니면 나프록센 먹어요. 나프록센은 우리가 탁센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센 들어간 거 있잖아. 나프록센도 에드빌이랑 같은 어떤 엔세이드 계열이긴 한데 에드빌은 조금 빠른 진통제고 나프록센은 지속형 진통제래. 그래서 에드빌은 낮에 먹고 나프록센은 자기 전에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약사님이. 그렇게 먹었더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발견한 약이 있어. 엄청난 약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이지. 요거 들어봤어요? 부스코판? 병원에 갔다가 간 김에 그러면 생리통 약 좀 처방받아야겠다고 선생님한테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스코판 당이정이라는 걸 주시더라고. 선생님 부스코판은 그 위경련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자궁은 근육이다.
경련성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오그라드는 거, 누가 쥐어짜는 것 같은, 이렇게 쥐어짜고 이렇게 뭔가 몸에 긴장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에 잘 맞더라고. 그래서 부스코판 성분을 보니까 아세트아미노펜 500에 그 다음에 부틸스코폴라민 브로마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이레놀이랑 진경제 성분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한 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에드빌 한 알, 이렇게 하면은 나의 루틴을 찾았다. 이거다. 이거야. 난 이렇게 먹어야 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의사, 약사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하시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왜? 탁센 레이디, 이지앤 이브, 페인 엔젤 레이디, 이렇게 레이디 적힌 제품은 그럼 기존 제품과 뭐가 다를까 하면서 봤는데 파마브롬이란 게 들어있어. 파마브롬은 검색해봤지. 약간의 이뇨제래. 그러니까 붓기를, 부종을 살짝 빼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다. 나를 위한 게 역시 어쩐지 내가 탁센 레이디가 잘 맞더라고. 이게 보면 이브프로펜, 산화마그네슘, 파마브롬이거든? 이브프로펜 들어가 있지, 파마브롬 들어가 있지.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뭐예요? 근육에 듣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생릴 때 되면 또 이걸 잘 챙겨 먹어. 마그네슘. 이게 맛있더라. 일양약품 거 이거 맛있었어. 이거 비싸. 근데 이거 2팩에 3만 얼마야. 겁나 비싸. 그래서 생릴 때만 아껴 먹어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 자궁 근육을 위한 보조제 같은 거죠. 보조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덱시부브로펜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부프로펜의 S2성질체 나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게 이부프로펜에서 잘 듣는 성분을 골라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려고 샀습니다. 생리 때가 기다려지네요. 생리통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찜질팩이죠.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찜질팩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로 돼가지고 뜨신 물을 안에 넣고 잠그고 이렇게 팩에다 넣어서 배에 대는 거 있잖아. 그걸 샀어. 엄마가 추천해줘서. 근데 그거에 한번 배신을 당한 적 있어. 뚜껑을 잘못 닫은 거야. 뚜껑을 찔찔 3개 닫은 거야. 그래서 한번 배 위에서 그게 찔찔 새가지고 배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 물집 생겼어.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탁탁 털어보고 새나 안 새나 보고 약간 이러는데도 좀 뜨거운 물을 넣어야 오래 가니까 웬만하면 끓여서 넣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무서워.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좀 이걸 대체할 만한 거 없나. 뭐 일회용으로 붙이는 건 사실 면적도 너무 작고 금방 식고 의미가 없다. 뜨거운 거 사실 제일 좋은 건 또 우리 크리미를 올려놓는 게 있는데 크리미는 38도니까. 근데 최근에 쿠팡에서 좋은 걸 찾았지 뭐야. 바로 아직까지 뜨거워. 대박. 아직까지 뜨거워. 충전식 온수 찜질기가 있더라고. 요것도 아이디어다. 나는 이걸 충전식으로 할 줄 몰랐지.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팩이 있는데 이거를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한 3분만 내비두면 얘가 정말 그 뜨거운 온수팩처럼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충전기를 제거를 하고 얘만 이제 배에 올리는 거야. 근데 얘는 셀군형이 없잖아. 애초에 잘 막아놨겠지. 그래서 그 걱정이 확 줄어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겁나 귀여운 게 고양이에 들어있어. 얘만 되면 뜨거우니까 종종 수건으로 말아서 될 때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색깔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안고 있으면 이제 배에다 올리고 있으면 싹 녹는 거지. 필요해요. 진짜 이런 거. 이거 너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걸 제가 사용해본 지 아직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뭐 아직 단점은 못 찾았는데 보니까 설명서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 순서를 잘 지키래. 시작할 때 꼽고 얘를 꼽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얘를 빼고 얘를 빼래. 그것만 한번 주의사항 읽어주시고요. 그거 외에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금방 충전되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따뜻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꿀템. 마지막 아이템 또한 제 아이템입니다. 왜냐면 제가 만드는 제품들은 다 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밖에 없죠. 리프레신 이너케어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삽입형 어플리케이터 리프레신 이너케어 여성용 질 세정기입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때가 그때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루틴이 다른데 저는 한 5일에서 6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5, 6일쯤 되면은 약간 5일쯤에 한번 건너뛰는 듯한 애매한 기운이 있어. 뭔가 피가 안 나오네 했는데 다음날 찔끔 나오는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템포나 생리컵을 사용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양이 너무 적어서 템포는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들어갔다가 적셔지지 않고 나오면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좀 아파. 그래서 막판에는 사실 생리대를 한두 개 정도 쓰거든요. 생리대 아니면 라이너. 근데 이 제품을 정말 질 세정기처럼 생리 끝물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안에 붙어있는 그런 갈색피나 약간 그런 조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흘러나오게 되면서 생리가 좀 빨리 마무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찔끔찔끔 24시간 나올 거를 한 둥둥 12시간 이런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달 생리 끝물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제품은 제가 또 이 세계의 권위자 질경이와 함께 만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질경이를 믿고 진행을 했고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래서 제가 생리 끝물마다 찾게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거 하나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자, 이렇게 해서 생리 20년 차 언니에게 듣는 생리 루틴 교육 완성입니다. 요것도 사실 생리라는 것은 언제까지 제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경험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 갈수록 쌓여간다는 거죠. 이것도 사용해보고 저것도 사용해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알아? 자기 몸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 약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때 항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 같은 거 오늘 주의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신님이 리뷰했으면 하는 거 있다면 언제든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